예,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조범주입니다. 저는 오늘 OCT 데이터를 이용한 레티나 AI 리서치들에 대해서 리뷰한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펀더스포터에서 다이아베트 레티노패시를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발표된 이후로 아시안 파퓰레이션에서도 싱가포르에서 다이아베티 레티노패시와 AMD 그리고 글라우코마에 있어서 AUC가 약 0.93을 넘어가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임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4월에는 펀더스포터에서 다이아베티 레티노패시를 진단하는 AI가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실제 진료에 허가가 되었고,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헤모리지나 하드 익스데이터 같은 특정 병변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 병변들의 조합을 통해서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를 진단하는 모델입니다. 최근에는 펀더스포터로부터 환자의 카디오베스쿨라 리스크 팩터나 에이지, 젠더 같은 데모그래픽 팩터까지도 예측할 수 있음이 보고가 되었고, 현재도 많은 뉴로날 또는 카디오베스쿨라 리스크 팩터들을 펀더스포터로부터 찾아내는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펀더스포터를 이용한 AI 연구들이 망막 연구에서 가장 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반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쪽으로 연구가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망막 의사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이면서 황반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OCT가 그 다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OCT는 안티베제프 인젝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비트렉토미 서저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을 주고 논 인베이시브하며 현재 안과에서 시행되는 다른 모든 검사를 합친 수만큼 행해진다고 합니다. 주로 시러스나 스펙트럴리스 OCT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OCT에 대한 AI 연구의 초기 연구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먼저 그 OCT 기계 자체에 내장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OCT의 레이어를 먼저 나누고 그 레이어 하나하나의 속성을 따로 끄집어냅니다. 예를 들면 각 레이어의 티크니스랄지 또는 이것으로부터 추출된 어떤 지오그래픽 에트로피아의 에어리어랄지 또는 그 반지름이랄지 이렇게 미리 정한 연구자가 정한 값을 기계로부터 계산해내서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오그래픽 에트로피가 발전할지 안 발전할지를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보는 알고리즘이 2016년도에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실제 진행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그 정확도가 0.8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를 OCT 촬영만으로 진단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 레티나 레이어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세그멘트 하나하나에 레이어 하나하나에 있는 여러 가지 병변들을 따로 정량화하여서 그것들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서 진단한 결과 약 95%의 진단 정확성을 보임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OCT 이미지를 그 자체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임의에 직관적으로 값을 정하고 나서 분석이 들어가는 반면에 2017년에는 이제 OCT 이미지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OCT 안에 있는 인트라레티널 플루이드를 세그멘테이션해서 그 양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것은 사람이 미리 레티나 안에 있는 인트라레티널 플루이드를 그려준 한 1200장 정도를 그려준 결과 그 다음에는 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처음 보는 OCT에서의 IRF를 측정함에 있어서 약 0.911 정도의 실제 값과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실제 엑스퍼트 클리니션들 사이의 그 유사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많이 행해져서 이처럼 AMD나 DME, RVO에 있어서 인트라레티날 시스나 서브레티날 플루이드를 디텍션 해내는 정확도가 매우 높게 보고가 되었고, 사람이 측정하는 에어리어와 기계가 측정하는 에어리어에 매우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음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인트라레티날 리전들 또는 서브레티날 리전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이 보고가 되었고 성능이 좋음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영국 NHS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여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OCT를 찍고 나서 그 OCT에 있는 병변들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그린 칼라맵이 각 질환별로 어떻게 다른지 패턴을 학습시켜서 처음 내원하는 환자를 OCT만 찍어서 그 환자의 병이 무엇이고 어떤 소견이 있고
현재 응급한지 안 응급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응급 정확도의 정확도가 약 오차율이 5.5%밖에 되지 않았고, 이는 다른 레티나 스페셜리스트들이 OCT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오차율보다 오히려 적음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의사들이 OCT뿐만이 아니라 펀더스포트나 환자의 증상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해야 이제 비슷한 에러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구글은 이것을 OCT 기계 뷰어에 탑재를 하여서 환자가 OCT를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병변들이 이런 앙파스 이미지에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이후에 코로이달 OCT에서의 코로이달 레이어를 세그멘테이션하는 연구들이 발표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이달 베스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하거나 하는 그러한 연구들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OCT 안에서의 특정 병변들의 경계를 짓는 형태의 연구였다면, 사실 의사가 관심 있는 것은 OCT의 이미지 안에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셀에 CMV와 DME, 드루젠, 노말 이렇게 네 가지로 모든 OCT 병변을 나누고 이것들을 기계에게 합습을 시키고 나서 새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기계가 진단하는 정확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고, 그 오류율이 약 6.6%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고 그 병변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어텐션 컬러맵을 보여준 결과 실제로 사람이 보는 부분과 일치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연구들이 또 비슷한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고, 일본에서는 비교적 최근 모델을 내지는 101 모델을 이용을 하여서 CME와 시러스 대치, ERM, 마큘라 홀에 대해서 약 정확도가 0.95 정도가 됨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은 약 1200장 정도의 OCT를 학습을 시켜서 특정 OCT를 찍으면 12가지 종류의 질병 중에서 상위 10가지의 질병을 우선순위적으로 이제 서제스천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결과 첫 번째 서제스천에서 정답이 맞는 경우가 약 83%, 그리고 세 번째까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약 94%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ERM의 OCT의 3D 이미지를 이용을 하여서 환자에게 ERM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AI도 개발이 되었고 매우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뒤이어서 이번에는 OCT 안에서 진단 자체보다는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 즉 SRF, IRF, 드루젠 등을 사람이 마킹해주지 않고 찾아내는 그러한 학습을 시킨 결과 기계는 많은 경우의 바이오 마커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성능으로 그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병변을 찾는 거였던 반면에 또 의사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OCT를 어떻게 치료에 이용을 할 것인가인데, 이 연구는 안티비제프 인젝션을 받았던 환자들과 받지 않았던 환자들의 OCT를 약 10,000장 정도 학습을 시킨 이후에 그 안에서 어떠한 OCT를 보여주고 이것을 기계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판별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약 92%의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보였고 약 95% 정도의 스페시피티를 나타냈습니다. AI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비엔나 그룹에서는 하버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어떤 지오그래픽 아트로피가 인터메디트 AMD가 CMV 또는 지오그래픽 아트로피로 발전하게 됨을 AI로 예측을 하도록 하였고, 이것은 앞에 나왔듯이 이미지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정량화하여서 그것으로 예측을 한 결과 AUC가 0.68 정도가 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2018년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후속 연구로 최근에 약 10,000장 정도의 OCT 비스캔을 학습을 시킨 결과 그 안에서 앞서와 같이 그 존 하나하나의 특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면 AUC가 0.78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 OCT 이미지 자체를 특정 프로세싱 방법을 거쳐서 그것만으로 향후에 2년 안에 웬 AMD가 발생할지를 예측하도록 하였을 때 AUC가 약 0.89 정도까지도 다다를 수 있음을 보였고, 이 경우에 이 모델이 어디를 주로 보고 이것이 웬 AMD가 생길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가를 봤더니 주로 예상하실 수 있듯이 IP 레이어의 그 아래쪽을 보고 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OCT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였고, 결국 앞으로는 이렇게 펀더스포터나 OCT 단일 검사보다는 좀 멀티모달 어프로치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것을 리얼 월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질병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의 질병을 이제 동시에 잡아내는 모델이 필요하겠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OCT NGO를 이용한 이제 3D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망막 질환에 대해서는 데이터 컬렉션을 위한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논문은 펀더스포터와 OCT를 함께 이용을 했을 때 거기서 AMD를 진단해내는 그 정확도가 OCT 하나만을 이용을 하거나 펀더스포터 하나만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약간 높아짐을, 유의하게 높아짐을 보였고, 그 경우에는 거의 AUC 0.98 정도로 대부분의 AMD를 다 진단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